어느 늦은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명하다는 흉가 체험 이야기를 읽고 있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이야기를 재미로 읽곤 했는데 그날따라 유독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그중 한 이야기는 서울 외곽의 한 작은 마을에 위치한 버려진 집에 관한 것이었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면 꼭 무슨 일이 생겼다는 그 집은 수십 년째 텅 비어져 있었다. 이야기에는 한 가족이 살았었는데 어느 날 가족들이 흔적 없이 사라졌다고 한다. 그 이후로 집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창문에 이상한 그림이 그려지거나 벽에서 정체 모를 소리가 들리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집 근처를 지나다가 어린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비슷한 이야기들이 몇 차례 더 있었고 결국 그 집은 흉가로 남겨졌다. 나는 친구들과 장난삼아 그 집에 직접 가보기로 했다. 사람들은 가끔 호기심에 그 집을 찾아간다고 했고 우리는 그중 하나의 그룹이 되기로 한 것이다. 여름이 끝나가기 전 주말 우리는 차를 몰고 그 마을로 향했다. 집을 찾아가는 길은 예상보다 훨씬 외지고 어두웠다. 해가 떨어진 후 도착했기에 무언가 모르게 공기가 서늘하게 느껴졌다. 흉가에 도착하자 낡아빠진 목재문과 금이 가구검게 변한 벽돌이 우리를 맞이했다. 우리는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았다. 문은 귀신처럼 끽끽 소리를 내며 열렸고 싸늘한 바람이 우리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안으로 들어가자 지독한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마치 세월의 흔적이 우리를 삼킬 것만 같았다. 우리는 이야기에 나왔던 것처럼 그림이 그려져 있는 창문을 찾아보기로 했다. 집 안을 탐색하던 중 2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발소리 같았지만 우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무시하기로 했다. 꼭대기 층에 도착했을 때 한 친구가 소리를 질렀다. 그곳에는 정말 어린아이의 낙서 같은 그림이 여기저기 그려져 있었고 특히 창문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림을 보고 있을 때 갑자기 창문 방향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다. 놀란 우리는 소리의 출처를 알아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밖에서 이상한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정말 어린아이의 웃음소리였다. 서로 얼굴을 마주본 우리는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급기야 우리 바로 뒤에서 들리는 듯했다. 겁에 질린 우리는 급히 밖으로 나왔다. 차로 돌아가려던 찰나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차가 주차된 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애초부터 우리가 차를 두고 갔던 자리마저 존재하지 않는 듯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길을 잃고 말았다. 주위를 살펴보다가 저 멀리서 작은 불빛이 보였다. 우리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향했으나 불빛은 점점 멀어지더니 사라져버렸다. 그때 마치 악몽에서 깨어난 듯 우리가 있던 곳은 흉가 앞이 아닌 다른 장소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황급히 마을 밖으로 달려나왔고 아침이 되어서야 주변의 도움을 받아 차를 찾을 수 있었다. 이틀 밤낮 동안 이어졌던 그 끔찍한 체험에 대해 우리는 평생을 두고도 잊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의 이야기는 내게 흉가 체험담에 대한 또 다른 이야깃거리를 안겨주었다. 인터넷에는 지금도 그 집에 관한 새로운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늦가을 비 오는 저녁 나는 한적한 외곽의 작은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다. 집에 가는 길은 평소와 별다를 바 없었지만 오늘따라 이상하게 눅눅한 공기가 내 피부에 스며드는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길가에 늘어선 고목들이 빗물에 젖어있는 모습을 보니 마치 어떤 음침한 손길들이 내게 다가오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이며 천둥이 울려 퍼졌다. 순간적으로 차에서 내비게이션이 꺼지더니 한참 동안 작동하지 않았다.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다가 길가에 위치한 작은 여관을 발견했다. 간판이 깜빡이며 휴식처라는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다. 난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들어가 하룻밤 묵기로 결정했다. 여관의 로비는 오래된 나무 냄새와 곰팡내가 섞여 묘한 분위기를 풍겼다. 조명 또한 어딘가 모르게 어두워 불길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카운터에 서 있는 할머니에게 방 하나를 달라고 했다. 그녀는 눈동자를 굴리며 천천히 마치 외우고라도 있는 듯한 어조로 말해주었다. 2층 마지막 방으로 가게나. 쉴만할 걸세. 그녀의 말투가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피곤했던 나는 깊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비는 더욱 거세졌고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갑자기 복도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소리는 문지르는 듯한 발소리로 변했다. 그 발소리는 점점 내 방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무언가가 문 앞에서 멈춰서 있는 느낌이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으로 다가갔다. 밖을 내다보려 했으나 문구멍에는 오래된 거미줄이 엉겨 있었다. 결국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복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2층의 나무 바닥은 비에 젖은 듯 반들거렸고 원래보다 차가운 공기가 물씬 풍겼다. 나는 다시 문을 닫고 침대에 눕지 못하고 앉아 있었다. 그때 찬바람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며 비명 같은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한낮의 평화로운 마을 풍경이 거짓말이었다는 직감에 쌓여 나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렇게 밤을 견디며 날이 밝아왔고 나는 할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로비로 내려갔다. 하지만 여관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상한 기분에 휩싸여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마을 자체가 사라진 듯한 느낌이었다. 여관을 둘러싼 곳에는 쓰러진 나무들과 잡초가 무성히 자라 있어 오래전에 버려진 것처럼 보였다. 모든 것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했다. 불길한 예감과 함께 차로 돌아와 집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작동하지 않던 내비게이션이 다시 켜졌고 나는 길을 잘못 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돌아오는 길 내내 상상할 수 없는 그 여관의 정체를 쫓아 마음이 복잡했다. 과연 내가 묵었던 그 여관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고세 할머니는 대체 누구였을까? 몇 주 후 뉴스에서 오래된 여관이 번개를 맞아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마을 주민들은 그 여관에 거의 접근하지 않았다고 했다. 소름이 돋았다. 내가 묵었던 그 밤이 꿈인지 현실인지 여전히 분간하기 어려웠다. 여관에서 느꼈던 그 차가운 공기와 발소리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때때로 거울을 볼 때면 그 방에 있던 누군가의 시선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세 번째 이야기. 대학 시절 한적한 외곽에 위치한 기숙사에 살던 나는 종종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과제를 하곤 했다. 그날도 역시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리포트를 작성하다가 기숙사로 돌아가기로 했었다. 기숙사는 학교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었고 그 길은 평소 사람들로 북적거리지 않아 밤에는 특히 더 외로움을 느끼게 했다. 그날따라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은 유난히 추웠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밤 공기는 이미 겨울의 문턱을 넘나드는 듯 차가웠다. 나는 바람을 피하기 위해 재킷의 깃을 세우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길에는 가로등이 띄엄띄엄 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덜어주고 있었고 발자국 소리만이 싸늘한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지고 있었다. 걷는 내내 누군가 나를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에 날리는 낙엽 소리로 치부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분은 점점 강해졌다. 뒤를 힐끗 돌아보아도 아무것도 없는 빈 길뿐이었다. 나는 그저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고 다시 고개를 돌려 걷기 시작했다. 기숙사 바로 앞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내 뒤에 발자국 소리가 멈췄다. 마치 내가 들키길 원하지 않는 존재처럼 그 발자국 소리는 나의 움직임에 맞춰 멈춰있다가 이내 사라졌다. 불길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기 시작했다. 문득 호기심이 동하여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지만 여전히 어둠이 깔린 고요한 거리밖에 보이지 않았다. 기분이 좋지 않은 채로 기숙사 문을 열고 들어갔다. 복도를 따라 내 방으로 가는 길, 이상한 냄새가 났다. 고기가 탄 듯한 냄새였다. 새벽에 기숙사에서 이런 냄새가 날 리 없었다. 약간의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피로에 찌든 나는 얼른 씻고 자고 싶을 뿐이었다. 방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갑자기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깨닫고 황급히 닫았다. 누군가 안에 있는 느낌이 들어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이상한 점은 전혀 없었다. 그날 밤 꿈속에서도 나는 계속해서 그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어두운 길거리를 혼자 걷는 꿈이었다.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누군가 내 등 뒤에 다다랐을 때 나는 잠에서 깼다.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며칠 후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 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친구 한 명이 무심코 말했다. 그 길 너도 들었어? 옛날에 거기서 사고 난 적 있었다는데. 나는 깜짝 놀라 친구를 쳐다보았다. 사고? 응, 몇 년 전에 학생 한 명이 그 길을 걷다가 차에 치였대. 그래서 밤에 혼자 갈 때마다 좀 찝찝하더라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학생의 영혼이 그 길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그 이야기를 들은 후 나는 그 길을 지날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로 나는 그 꿈을 다시 꾸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도 어쩌다 그 길을 지나게 되면 발자국 소리가 귓가에 속삭이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다. 도무지 해명할 수 없는 낯설지만 익숙한 그 소리를. 네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대학을 갓 졸업한 나는 친구들과 함께 마지막 여름을 특별하게 보내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각자의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의 탈출을 꿈꾸며 그때의 신비로운 경험 덕분에 아직도 가끔씩 소름이 돋곤하는 추억을 쌓게 되었다. 그 당시 우리는 폐가 체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서울 근교에 오래된 폐가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 집은 30년 전 가족이 사라진 이후로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었다고 한다. 소문에 따르면 그곳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어떤 날은 누군가 창문 밖에서 쳐다보는 것을 느꼈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는 겁이 나기도 했지만 호기심과 모험심이 그 이상이었기에 출발하기로 했다. 우리가 그곳에 도착한 것은 늦은 밤이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숲길을 따라가니 정말로 낡고 어둡고 세상에 무엇보다도 고요한 집이 모습을 드러냈다. 집의 창문들은 깨져 있었고 벽은 시간이 남긴 흔적들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긴장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발걸음을 옮겼다. 집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였다. 오랜 세월로 누렇게 변색된 벽지와 닳아버린 마룻바닥, 부서진 가구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냉기를 느꼈다. 가슴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기운에 점막이 가중되었다. 그러나 우리 중 몇몇은 그저 상상일 뿐이라며 웃어 넘기려 했다. 그러던 중 우리가 가장 신경 쓰였던 것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었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 몇 장이 남아 있었다. 사진 속 인물들은 희미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뒷사람의 눈만큼은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다. 친구 중 한 명이 잘못 봤다며 웃어 넘기려 했지만 누군가는 분명히 사진 속 얼굴이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얘기했다. 우리가 2층에 도착했을 때 갑작스러운 냉기에 모두가 몸을 움츠렸다. 긴 복도 끝에는 문 하나가 반쯤 열려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눈치를 보며 그 문으로 다가갔다. 마침내 문 안을 들여다본 순간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말았다. 아무도 무슨 일을 본 건지 확신할 수 없었다. 침묵이 흐른 뒤 우리는 있을 수 있는 모든 상상을 하며 두려움 속에서 돌아섰다. 그때 복도 끝에서 참을 수 없는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린아이의 울음처럼 들렸지만 그곳에는 어떤 아이도 있을 리가 없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 소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빨리 밖으로 뛰쳐나왔다. 어둠 속에서 동료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어떤 친구는 손에 빗기가 사라진 것 같았다. 누구도 뒤돌아볼 엄두를 내지 못한 채 우리는 그 집에서 도망쳤다. 지금도 가끔 그때의 일을 떠올리며 그 집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해지곤 한다. 애써 잊으려 했지만 달빛 아래 그 문이 열려있던 모습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그날 밤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았고 집에 대한 소문은 여전히 그 동네를 돌고 도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듯하다. 그렇게 우리는 그날의 경험을 통해 호기심에는 항상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경외심을 느끼게 되었다. 미스터리는 미스터리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는 교훈을 안고 말이다.